예, 저희가 준비한 6위와 7위인데요. 이번 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그런데 각 후보자들의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세 인물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이 세 명입니다. 특히 먼저 박준영 후보자, 해양수사부 장관 후보자의 이 배우자 고가 도자기 밀수 불법 판매 의혹부터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화면부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미국 향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수출에 필요한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뒤에 귀국한 박준영 후보자 부인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자기 장식품 등의 사진을 보면 더욱이 기가 찹니다. 이를 2019년 개업한 카페에서 판매한 행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탈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죠. 내일인가요? 이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정혜치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맞겠군요. 여기 외교관 특권으로 도자기를 들여와서 불법 판매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준영 후보자가 과거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외교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이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의 영국 명품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등록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 해도 단순히 본인이 쓰거나 가족들, 지인들 나눠줄 물량이 아니라 지금 자료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수천만 원대의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탈세 등의 여러 가지 불법 혐의점이 포착됩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들여와서 이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 도자기 등을 팔았다는 겁니다. 무허가로 판매까지 했다는 뜻이겠죠. 온라인에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조금 취미삼아 도자기를 들여와서 안 쓰다가 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왔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겨우 도자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액수도 수천만 원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문제입니다. 외교관이 누릴 수 있는 공적 권한, 이건 사적으로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본인의 어떤 이 쏠쏠한 용돈벌이 하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적 권한을 세금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수천만 원 도자기 파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면 장관이 되었을 때 부여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공적 권한을 엄정하게 오직 공무를 위해서만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단순히 흘려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시 이제 본인 SNS에 이 사진까지 올렸고 실제로 여기 보면 작은 글씨를 저희가 키워봤는데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뭐 이런 표현까지 해서 지금 다시 또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박준영 후보자 측은 뭐라고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수집한 것을 일단 파는 건데 뭐 이 관세를 물지 않고 이런 것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어떤 되는 물량의 어떤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엄청난 물량인데요. 저는 옛날에 북한 외교관들이 주로 귀향할 때 많은 물건으로 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외교관들이 이 정도 이게 사고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연수를 하고 들어올 때 되면 이 짐을 갖다가 세관에서 전부 다 내서 풀어보면서 다 이 관세를 매깁니다. 작은 것부터. 그렇죠. 관세 다 매기고 총알해서 관세를 내면 그거를 이제 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교관들은 특권이 뭐냐면 외교관 이삿짐 같은 경우는 관세를 물지 않고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물량이면요. 저 굉장히 아마 현지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릇을 저 정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 외교관들이 사회라는 게 그렇게 좁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근무했던 우리나라 외교관 한 명이 이삿짐을 들어오면서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근데 그게 이제 이 외교관부터 이제 검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물리고 어떤 징계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마 박준영 후보자도 아마 들어오면서 검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반이 보기에
이 그릇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뭐 수집용 단순이 아니라 이 몇 박스가 될 텐데 아마 지금 부인도 본인이 SNS에 내가 미쳤지 이렇게 많이 싼 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도자기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세를 몰랐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희들 일반인도 다 합니다. 근데 이분 공직자거든요. 공직자 해외에 나가 있으면 들어갈 때 이 사항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그걸 자신이 그 한일판 카페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판매했다?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일반인도 안 그런데 공직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박준영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해수부에서는 해경을 관할하고 지휘합니다. 근데 해경의 주요 업무가 밀수를 차단하고 적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해경이 밀수범을 적발했는데 그 밀수범이 아니 해경 위에 있는 해수부 장관님도 뭐 한 수천만 원 도자기 정도는 세관 신고 안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무부처가 밀수를 관할하는데 정작 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고 대거 편법으로 이런 명품 도자기를 수천만 원씩 들여왔다는 것. 해경이 볼 때 또는 해경에게 적발 단속 대상이 되는 밀수범들이 볼 때 과연 영이 설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예. 장관 후보자 논란의 3인방 박준영 후보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인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임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에 국비로 참석한 해외 세미나 일정이 두 딸과 겹쳐서요. 그러니까 두 딸을 동행해서 외유성 출장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 세대 때 그때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꿈은 실리콘밸리에 가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들. 구자욱 차장. 네. 이게 야당에서 왜 두 딸 데리고 나랏돈 출장 갔냐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당시 행선국가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딸과 겹쳐서 이 의혹 제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임 후보자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해외 학회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총 6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3차례 정도가 이 장녀와 차녀가 이 동행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지금 출국 일자와 이 귀국 일자가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이 임혜숙 후보자가 이 출국한 시점에 이 장녀와 처녀가 함께 간 거 아니냐. 뭐 이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과연 국비를 이용해서 두 자녀가 동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개인 사비를 사비를 지출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출국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임 후보자 측에서는 이 개인 비용으로 이렇게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입국 일자는 좀 비슷해서 야당 의원실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예. 앞서 뭐 여기 보면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2016년부터 20년까지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인정을 네. 한 셈이네요. 네, 사실은 근데 뭐 저는 저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일과 가정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상 갔다 하더라도 그 남는 이제 예를 들면 공무가 끝난 이후에 자신이 이제 사적 자유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근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는 저기서 만약에 공적 비용이 가족들에게 투여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비 등에 같이 지출이 됐다거나 숙소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사실상 면제받았다거나. 그러니까 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추가 보도를 보니까 그 숙소가 방이 커서 딸들은 같이 썼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는 됐다고 했더라고요.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엑스트라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거치거나 아니면 이른바 n분의 1로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그 자기 그 가족들이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국비로서 충당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되고 그거는 공직자로서 공사의 구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당이 비판할 수도 있고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시비를 걸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족과 동행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학술회의라서 국가 지원금 받아서 출장 나간 거잖아요. 네. 하와이 출장에만 경비가 1,000만 원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오클랜드 출장에도 경비가 900만 원 이상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다녀와서 임혜숙 후보자가 학교 측에 제출했다는 보고서를 보니까
4장도 아니고 4줄짜리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세미나를 참석했는지, 어떤 학자를 만났는지, 무슨 연구를 했는지 굉장히 불성실하게 아무 기록도 없이 4장이 아니라 달랑 4줄짜리 보고서를 냈어요. 그렇다면 국민 세금 1,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하와이 가서 4줄짜리 보고서 쓰는 동안 성실하게 학회에 참석했다고 보기보다는 데려간 딸들과 함께 관광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해외 학회비도 마음대로 딸들 데려가면서 쓰시는 분이 과기부는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연구기관이나 연구단체에게 배분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때 과연 엄정하게 공적인 잣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장관 자질로는 너무 모자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상호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외 취재 출장 가면서 제 가족 같이 간다는 걸 상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예. 아니 이건 공무 아닙니까? 공무로 나가는데 왜 가족들이 같이 가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아름아름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공무로 가는 게 있고 사적인 여행 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구분돼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공무로 전체 간다는 거는 그 온전한 시간을 공무에 투자하는 거죠. 아니 설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 언론사에 저도 그런데 아니 이게 본인들이 지금 국가 비용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그냥 같이 만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로 나가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떤 부당한 편의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예. 근데 공무상 일정이 다 끝나고 개인 자유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가 문제죠? 그걸 각자 자기들이 그 사적인 비용으로 다 충당했다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고서 같은 것들이 부실하다. 그런 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학회 참석 지원에 대한 어떤 국가 지원에 대한 제도 전반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과 또 갑자기 가족을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논의의 평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제 제도 전반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럼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시는데 그럼 가족들이 따로 가서 만나서 대통령하고 공무시간 만나서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그 온전한 시간입니다. 온전한 시간이 국가 임무와 이 공적 업무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예. 전체 시간이. 근데 그걸 자유시간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한다고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글쎄요. 저는 이 세계관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 중에 하나 만약에라도 다만 그 이회수 후보자의 가족 두 딸이 엄마의 공무 수행에 특혜를 받았다거나 혹은 정말 사적 비용과 공적 비용이 애매한 부분에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 그 부분은 뭐 내 인사청문회에서 들어갈 테니까 뭐 두 분도 그걸 저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한 명이 남았는데요. 바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글쎄요. 구자영 차장. 네. 작년 마트에서 절도로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마트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훔쳤다가 이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 노영욱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갱년기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이렇게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예. 이 가정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이 공직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의 어떤 도덕성까지도 이렇게 엄정하게 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장관 후보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의혹이 꽤 많이 제기된 인물 3명을 만나봤는데요.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속속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저희 뉴스톱10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